7월 초 1일 맑음. 인종의 제삿날이다. 밤기운이 몹시 차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라를 근심하는 생각이 조금도 놓이지 않아 홀로 배 위에 앉아있으니 온갖 회포가 일어난다. 선전관 유영이 왔다고 하더니 초저녁에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초 2일 맑음. 날이 저물어 우수사가 4배로 와서 함께 선정관을 대접하였다. 점심 후에 헤어져 돌아갔다. 저물게 김등록이 와서 진주가 위태하다고 전하였다. 놀라고 비통함을 이길 길 없다. 그러나 그럴 리가 만무하다. 응당 미친 사람이 헛소리를 전한 것이리라. 초저녁에 원현과 원식이 와서 여러 가지로 군중의 일들을 이야기하였는데 우스웠다. 초 3일 맑음. 적선 두어 척의 견내량을 넘어오고 한편으로는 육지로 나오더니 통분하다. 우리 배가 바다로 나가 뒤를 쫓자 그만 도망쳐버렸다. 도로 물러와서 잤다. 초 4일 맑음. 흉악한 적 수만여 명이 쭉 버려서서 기세를 올리니 통분하다. 저녁 때 걸망포로 진을 물리고 잤다. 초 5일 맑음. 새벽에 정찰부대가 와서 아뢰되 적선 10여 척이 견내량으로 들어온다고 하기에 여러 배들이 한꺼번에 출발하여 견내량에 이르니 적선들은 허둥지둥 달아나 버리고 거제동 적도에는 말만 있고 사람은 없으므로 싣고 왔다. 저녁에 변전서가 본영으로 떠났다. 또 광양으로부터 진주가 함락되었다는 긴급보고가 왔다. 두 치에 복병한 곳에서 성응지와 이승서가 보낸 보고다. 저녁에 걸망포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초 6일 맑음. 아침에 방답 첨사와 소비포 영람이 찾아왔다. 한산도에서 새로 만든 배를 끌어올 일로 중의장이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가서 끌어왔다. 공방 곽원수가 행제소로부터 들어왔는데 도승지 심의수와 윤자신 지사와 좌이성, 윤두수에게서 답장이 왔고 윤기원도 안부를 보냈다. 아울러 기별도 왔다. 보니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다. 흥양원이 군량을 실어왔다. 초 7일 맑음. 순천, 가리포, 광양 수령들과 군 사이를 의논했다. 가볍고 날랜 배 15척을 뽑아 견내량으로 가서 탐색해보기로 하여 위장이 거느리고 가보았으나 적의 형적은 없더라고 한다. 사로잡혀갔던 거제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적이 하던 것을 자세히 물었더니 흉악한 적들이 우리 수군의 위세를 보고 달아나려 하며 또 말이 진주가 함락되었으니 전라도까지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우수사가 내 배로 왔기에 함께 이야기하였다. 초 8일 맑음. 남해로 왕래하는 조봉에게서 적이 광량을 친다는 말에 광양 사람들이 벌써 관청과 창고를 부질렀다는 말을 들으니 해괴함을 잃을 길이 없다. 순천과 광양 원을 곧 보내려다가 굴러온 소문을 믿을 수 없으므로 중지하고 사도 군관 김북만을 내보내어 알아보게 하였다. 초 9일 맑음. 남해 현감이 또 와서 광양 순천에 벌써 결단났다고 전하므로 광양 순천 수령과 송일입, 김등록, 정사립들을 보냈고 이설은 어저 먼저 보냈다. 이 소식이야말로 뼛속들이 저려서 말을 못하겠다. 우수사와 경상수사와 함께 의논하였다. 이날 밤 바다에 달은 밝고 티끌 하나 일지 않아 물과 하늘이 한비친 속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홀로 뱃전에 앉았으니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민다. 밤중 새로 1시쯤에 본영 탐우선이 들어와서 적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왜적들이 아니고 영남 피난민들이 왜적처럼 차리고 광양으로 들어가 여염집들을 분탕하는 것이라고 하니 우선 다행한 생각을 이길 길 없다. 진주 소문도 역시 빈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주일은 그럴 리가 만무하다. 닭이 벌써 울었다. 초 10일 맑음. 김북만이 두치로부터 와서 하는 말이
광량에 이른 사실이나 외적 100여 명이 도탄으로부터 건너와 광량을 치고 들어왔으나 놈들의 한 짓을 보면 총도 한 방 놓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외적이며 어찌 총도 한 방 안 놓을 리가 있을 것이랴. 경상 우수사와 본도 우수사가 왔다. 원현도 왔다. 저녁에 오수가 거제 가참도로부터 와서 하는 말이 적선은 안팎에 모두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또 말하되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쳐 돌아온 자들의 말이 무수한 적들이 창원으로 가더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초저녁에 진을 한산도 끝 세포로 옮겼다. 11일 맑음. 아침에 이상록이 명령 어긴 여러 장수들에게 전령할 일로 나갔다가 돌아와 아뢰되 적선 10여 척이 견내량에서 내려온다고 하므로 닻을 올려 바다로 나가니 적선 5, 6척이 벌써 진 앞에 이르기로 그대로 추격하였더니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오후 4시쯤에 걸망포로 돌아와 먹을 물을 길어왔다. 사도첨사 기만이 와서 하는 말이 두치나루에 적은 소문이요. 광양 사람들이 외복을 가장에 입고 저희끼리 장난한 것이다라고 한다. 순천과 나가는 아주 벌써 결단이 났다고 한다.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어두워 오수성이 광량으로부터 와서 아뢰되 광량의 사변은 모두 진주에서 피날 온 사람들과 그 고을 사람들이 그런 흉계를 낸 것이었다. 고을 곳간은 쓸쓸하고 마을은 텅 비어 종일 돌아다녀야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순천이 가장 심하고 나가니 그 다음쯤 된다고 하였다. 달 아래 우수사의 배를 찾아갔더니 원수사와 직장, 원현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군사일을 의논하다가 헤어졌다. 12일 맑음. 식전에 울과 송두남과 오수성이 돌아갔다. 늦게 가리포 첨사와 나간 현감과 의를 의논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갔다. 가리포에 군량 진무가 와서 전하되 사량 앞바다에 와서 자는데 외적이 우리 옷을 갈아입고 우리나라 작은 배를 타고 돌입하여 총을 놓으며 노략질에 가려 한다고 한다. 그래서 곧 가볍고 날랜 배 세 척씩을 정해서 합하여 9척을 보내어 잡아오도록 명령하는 한편 또 각각 세 척씩을 정하여 창량으로 보내어 요새를 방어하고 오라 했다. 고목이 왔다. 또다시 광량일은 헛소문이라 했다. 13일 맑음. 늦게 본영 탐우선이 들어왔다. 광량 두치 등지에서 적의 모습은 볼 수 없다고 한다. 흥양 현감이 들어왔다. 우수사도 왔다. 순천의 거북선 격군인 경상도 사람의 종 태수가 도망가다가 잡혀왔기로 처형했다. 가리포 첨사가 왔었다. 늦게 흥양 원이 와서 두치의 거짓 소문과 장흥부사 유이선에 겁내던 일들을 전했다. 또 말하기를 우리 고을 산성 창고에 곡식을 빠짐없이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또 행주성의 대첩을 전했다. 초저녁에 우수사 영공이 청하기에 그의 배로 가본즉 가리포 영공이 몇 가지 먹음직한 것을 차려놓았다. 날이 거의 새벽에 헤어졌다. 14일 말더니 늦게 조금 비가 왔다. 한산도 두을포로 진을 옮겼다. 비는 먼지를 적실 정도였다. 몸이 몹시 불편해서 종일 신음하였다. 순천 부사가 와서 장흥 부사가 순천의 일을 망령되게 퍼뜨린 것은 형언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함께 점심을 먹고 그대로 머물렀다. 한산도 두을포로 진을 옮겼다. 15일 맑음. 늦게 사량의 수토선 여도의 김인영과 순천 지휘선을 타고 다니는 김대복이 들어왔다. 가을 기운이 바다에 들어오니 나그네 회포가 어지럽다. 홀로 배 위에 앉았노라니 마음은 몹시 산란하다. 달빛은 뱃전에 비치고 정신도 맑아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닭이 울었다. 16일 아침에 맑다가 늦게 흐리더니 저녁에 소나기가 와서 농사에 흡족하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17일 비. 몸이 대단히 불편했다. 광량 현감이 왔다. 18일 맑음. 몸이 불편하여 앉았다 누웠다 했다. 정사립들이 돌아왔다. 우수사가 보러 왔었다.
신경왕이 두치로부터 와서 적의 헛소문임을 전했다. 19일 맑음. 이경복이 병사에게로 가는 편지를 가지고 떠났다. 순천 부사와 이영란이 전하기를 진주, 하동, 사천 등지의 적들이 벌써 모두 도망갔다고 한다. 저녁에 광량이 진주에서 피살된 장수들의 명부를 보내왔기에 보니 비참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 없었다. 20일 맑음. 타무선이 본영으로부터 들어왔다. 병사의 편지와 명나라 장수의 통첩이 왔는데 그 통첩의 내용이 참으로 괴상하다. 두치의 적이 명나라 군사에게 몰려 도망해 돌아갔다고 했다. 거짓말임을 형언할 길이 없다. 중국 사람이 이러하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랴. 통탄할 일이다. 충청 수사와 순천, 방답, 광양, 발포, 남해 수령이 왔었다. 이해와 윤소인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21일 맑음. 경상 우수사와 정수사가 한꺼번에 와서 적을 토벌할 일을 의논하는데 원수사의 하는 말은 극히 흉측하고 말할 수 없는 흉계다. 이러하고서도 일을 같이 한다면 뒷공적이 없을까? 그 아우연이 뒤미쳐 와서 군량을 얻어갔다. 흥양 현감도 왔다가 어돌력을 돌아갔다. 초저녁에 오수들이 거제로부터 돌아와 말하기를 영등포의 적선이 아직도 머물러 있어 제 맘대로 횡행한다고 하였다. 22일 맑음. 오수가 사로잡혔다가 도망쳐온 사람을 실어오기 위해서 나갔다. 물이 들어와서 어머님이 안녕하시고 염의 병도 차도가 있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23일 맑음. 물이 돌아갔다. 정수사를 청에다가 점심을 함께 먹었다. 24일 맑음. 순천, 광양, 흥양, 수령들이 왔다. 저녁에 방답첨사와 이응하가 왔었다. 초저녁에 오수가 돌아와서 적에 물러가기는 했으나 장문포 적들은 여전하다고 하였다. 아들 우리 본영에 닿았다고 한다. 25일 맑음.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하였다. 조붕도 와서 제 차엘사의 공문이 경상수사에게 왔는데 문책하는 말이 많더라고 한다. 26일 맑음. 순천, 광양, 방답, 수령들이 왔다. 우수사도 함께 이야기하였다. 가리포 첨사도 같이 왔다. 27일 맑음. 우수사 우우가 본영으로부터 와서 우도의 사정을 전하는데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다. 채찰사에게 가는 공문을 썼다. 경상도 우수영의 영리가 채찰사에게 가야 할 서류 초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였다. 28일 맑음. 아침에 채찰사에게 가는 편지를 썼다. 경상 우수사와 충청 수사와 본도 우수사가 함께 와서 약속하였다. 원수사에 음흉하고 간용한 것은 형편이 없다. 형편이 없다. 정여홍이 공문과 편지를 가지고 채찰사에게로 갔다. 순천 광양 수령이 왔다가 돌아갔다. 사도첨사가 복병했을 때 잡은 포작 10명이 외복을 바꿔 입고 하는 짓이 꼼꼼스럽다 하므로 자세히 추궁했더니 어떤 이유가 있는 듯한데 경상수사가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발바닥을 10여 대씩 때려서 놓아주었다. 29일 맑음. 새벽 꿈에 아들을 얻었다. 포로가 되었던 사나이를 얻을 징조였다. 순천, 광양, 사도, 흥양, 방답 수령들을 불러 이야기하였다. 흥양 현감은 학지를 알아서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조용히들 앉아서 이야기하였다. 방답 첨사는 복병할 일로 돌아갔다. 본영 탐의인이 왔는데 염의 병이 낫지 않는다 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저녁 때 보성, 소비포, 나간 수령들이 들어왔다. 8월 초 1일 맑음. 새벽 꿈에 커다란 대궐에 이르렀는데 마치 서울인 것 같고 기이한 일들이 많았다. 영의정이 와서 인사하기에 나도 답례를 하였다. 임금이 피랑가 신길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뿌려가며 탄식할 적에 적의 형세는 벌써 종식되었다고 말하였다. 서로 이를 의논할 즈음 좌우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깨었다.
아침에 우우가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초 2일 맑음. 아침밥을 먹은 뒤에 마음이 답답하여 닻을 감아 올리고 폭으로 나가니 정수사가 따라 나오고 순천, 광양, 수령과 소비포, 이영남이 왔다. 저녁에 진쳤던 곳으로 돌아왔다. 이용명이 와서 저녁밥을 함께 먹었다. 어들녘에 우수사가 내 배로 와서 하는 말이 방답첨사가 근친하러 가겠다고 간절히 청하나 장수들을 잠시도 내보낼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하며 또 원수사가 호망한 말을 해서 내게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전했다. 모두 망령된 짓이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염해병도 어떠한지 모르고 적도 얼른 소탕되지 않고 몸도 괴로워 아침나절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다.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염이 아픈 데가 골마서 침으로 째었더니 악집이 흘러나왔는데 며칠만 늦었더라면 구할 길이 없었더라고 한다. 큰일 날 뻔했다. 지금은 조금 생기가 있다 하니 다행한 심정을 어찌다 말으라. 의사 정종지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초 3일 맑음. 이경복, 양은원과 영리, 강기경이 들이왔다. 염의 종기를 침으로 째던 일을 전하는데 새삼스레 놀랐다. 며칠만 더 늦었더라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초 4일 맑음. 순천, 광양, 수령이 다녀갔다. 저녁때에 도원수 군관 이완이 삼도의 적세를 보고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담당 군관과 아전을 잡으러 진으로 왔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초 5일 맑음. 조붕, 이용명, 우수사 영공과 우후들이 와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소비포 이영남도 밤에 돌아갔다. 이완이 술에 취해서 내 방에 머물렀다. 쇠고기를 얻어서 각 배에 나누어 보냈다. 아산에서 이해가 밤중에 왔다. 초 6일 맑음. 아침에 이완이 송환년, 여여충들과 함께 도원수에게로 갔다. 식후에 순천, 광양, 보성, 발포, 수령들과 이응하가 왔었다. 저녁에 원수사가 오고 이수사와 정수사도 와서 이를 의논하는 동안 원수사의 언론은 걸핏하면 모순이 생긴다. 어처구니 없다. 저물게 비가 잠깐 시작하다가 이내 그쳤다. 초 7일 아침에 맑더니 저물어선 비가 왔다. 농사에 흡족하겠다. 가리포 첨사, 소비포 이영남과 이호가도 보러 왔었다. 당포 만호 하종애가 작은 배 찾아갈 일로 왔기에 주라고 사량 만호에게 지시하였다. 가리포 영공은 점심을 나와 함께 먹고 갔다. 저녁에 경상수사의 군관 박치공이 와서 적선에 물러갔다고 전하나 원수사와 그 군관은 본시 헛소리를 잘하니 믿을 수가 없다. 초 8일 맑음. 순천, 광양, 방답, 흥양 수령들을 불러 복병에 관한 일을 함께 의논하였다. 충청수사의 전선 2척이 들어왔으나 한 척은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김덕이는 그 도의 군관으로서 왔다. 본도 순찰사 진중에 있는 군인 2명이 공문을 가지고 적세를 알려왔다. 우수사가 유포로 가서 경상수사와 만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초 9일 맑음. 아침에 아들 회가 들어와서 어머님이 안녕하시다 하고 또 염의 병도 차차 나아가는 것을 알았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오후에 우수사 배에 갔더니 충청수사도 왔다. 경상수사는 복병을 일제히 내어보면서 복병시키기로 약속해놓고 슬며시 혼자 먼저 보냈다고 했다. 해괴한 일이다. 초 10일 맑음. 아침에 방답 타무선이 들어왔다. 임금의 분부를 전하는 편지와 비변사의 공문과 감사의 공문이 한꺼번에 왔다. 해남 유대기와 이첨사가 함께 오고 순천, 광양 원도 왔다. 우수사가 청하기로 그 배로 가니 해남 원이 술상을 벌였으나 몸이 불편하여 간신히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돌아왔다.
11일 늦게 소나기가 크게 쏟아지며 바람도 몹시 불더니 오후에 비는 그쳤으나 바람은 자지 않았다. 몸이 몹시 불편해서 종일토록 누웠다 일어났다 하였다. 여도 만호에게 격군을 수색해 오기 위해서 사흘 하나고 갔다 오라고 지시하였다. 12일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몸이 몹시 불편해서 종일토록 드러누웠다가 허약한 탓에 땀이 무시로 나서 옷이 흠뻑 젖기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 앉았다. 늦게 순천, 부사, 우수사, 이첨사가 와서 종일 장기를 두었다. 가리포 첨사도 왔다. 본영의 타무선이 들어와 어머님이 평안하시다고 한다. 13일 본영에서 온 공문을 결제해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홀로 배 위에 앉아노라니 회포가 천만갈래다. 이경복을 장계 가지고 가라고 내어보냈다. 경의 어미에 노자는 채자로 보내주었다. 송두남이 군량미 300섬과 콩 300섬을 실어왔다. 14일 맑음 방답이 명절제사 음식들을 갖추어 왔다. 우수사, 충청수사, 순천 원들이 와서 함께 먹었다. 15일 맑음 이날은 추석이다. 우수사, 순천, 광양, 나간, 방답, 사도, 흥량, 녹도 수령, 이응화, 이홍명, 좌우도령공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회가 본영으로 갔다. 16일 맑음 광양 현감이 명절 음식들을 갖추어 왔다. 우수사, 충청수사, 방답, 순천, 가리포 수령, 이응화들이 함께 왔다. 아침에 들으니 제만춘이 일본에서 어제 왔다고 한다. 17일 맑음 지휘선을 연기로 그을리기 위하여 자별도선에 옮겨 탔다. 늦게 우수사의 배로 가니 충청수사도 왔다. 제만춘을 불러다가 문초해보니 분한 사연들이 많이 있었다. 이날 밤 달은 낮 같고 물결은 비단결 같아 회포가 견디기 어려웠다. 새로 만든 배를 진수했다. 18일 맑음 우수사, 정수사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순천, 광양, 원도가 보러 왔었다. 조붕이 와서 박치공이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다. 19일 맑음 아침 후에 원수사에게서 가서 네 배로 옮겨 타자고 청하였다. 우수사와 정수사도 왔다. 원현도 왔다. 원현도 같이 이야기하였다. 말 가운데 원수사의 음흉하고 고약한 일이 많으니 그 허무맹랑한 꼴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원시 형제가 옮겨간 후에 천천히 노를 저어 진으로 돌아와 우수사, 정수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20일 아침 후 순천, 광양, 흥양원이 오고 이응화도 왔다. 송일입이 순찰사에게 문안 겸 제만춘을 문추한 공문을 가지고 갔다. 돌산도 근처의 이사에 와서 사는 자들로 작당하여 남의 재물을 약탈한 자들을 좌우 양편으로 패를 갈라 잡아오라고 방답과 사도 첨사들을 보냈다. 저녁에 정량 만호 고여가 왔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 21일 맑음 22일 맑음 23일 맑음 윤간과 조카, 뇌와 해가 와서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우리 학지를 앓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24일 맑음 해가 돌아갔다. 25일 맑음 꿈에 적의 형적이 있으므로 새벽에 각도 대장에게 알려서 바깥 바다에 나가 진치게 하였다가 날이 저물어 한산 또한 바다를 돌아 들어왔다. 26일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원수사가 왔다. 얼마 뒤에 우수사, 정수사가 함께 모였다. 순천, 광양, 가리포 수령들은 곧 돌아갔다. 흥량 현감이 와서 명절 제사 음식을 대접하는데
원 수사가 술을 마시겠다고 하더니 잔뜩 취해서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다. 회개하다. 나간 원이 일본의 히데요시가 명나라 황제에게 상소한 초본과 명나라 사람이 그 고을에 와서 기록한 것을 보내왔는데 본이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27일 맑음. 28일 맑음. 원 수사가 와서 음흉하고 간율한 말을 많이 하였다. 심히 회개하다. 29일 맑음. 아우 여필과 아들 울과 변준서가 한꺼번에 왔다. 30일 맑음. 원 수사가 또 와서 영등으로 가자고 독촉한다. 참으로 음흉하다. 그가 거느린 25척의 배는 모두 내보내고 다만 7, 8척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 그 마음쓰고 행사함이 모두 이따위다. 9월 초 1일 맑음. 원 수사가 왔다. 공문을 만들어 도원수와 순변사에게 보냈다. 아우 여필, 변준서, 조카, 뇌들이 돌아갔다. 우수사, 정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초 2일 맑음. 장계의 초안을 써서 내려주었다. 경상 우후 이득과 이연염들이 보러 왔었다. 어두워 이영남이 와서 병사 선거이가 곤양에 와서 공로를 세웠다고 또 남의 기호군인 도채찰사에게 불공하다는 죄목으로 책망을 들었다고 한다. 참 우스운 일이다. 효군의 형편없는 짓은 이미 알던 바다. 초 3일 아침에 조카 보응이 들어와서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는 소식도 듣고 본영의 사정도 들었다. 장계를 올리려고 초안을 만들었다. 순찰사 이정함이 공문이 왔는데 군사 일족들에 대하여 일체 징발하지 말라고 하였다. 새로 도임하여 사정을 잘못 알고 하는 말이다. 초 4일 맑음. 폐단되는 것을 진술하는 장계와 총통 올려보내는 것이 재만춘이 공초받은 사연 등 3가지를 봉에 올리는데 이경복이 가져갔다. 유정승과 참판 윤자신, 지사 윤우신, 도승지 심의수, 지사 이일, 안습지, 윤기현에게 편지를 쓰고 또 전복을 정표로 보냈다. 조카 봉과 윤간이 돌아갔다. 초 5일 맑음. 식후에 정수사의 배 옆에다가 배를 대고 종일 그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광양, 흥량원과 우후 이몽구가 보러 왔다 돌아갔다. 초 6일 맑음. 새벽에 배 만들 제목 운반에 올 일로 여러 배를 내어보냈다. 식후에 우수사 배로 가서 종일토록 이야기하였다. 거기에 원수사의 음흉한 일들을 듣고 또 정담수가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꼴을 들으니 우스웠다. 바둑두고 돌아왔다. 파손된 배의 제목을 여러 배가 끌어왔다. 초 7일 맑음. 아침에 제목을 받아들였다. 방답첨사가 왔다. 순찰사에게 폐단을 진술하는 공문과 또 군대 편성 개정에 대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종일토록 홀로 앉았으니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했다. 저녁에 타무선을 고대했건만 들어오지 않았다. 해진 뒤 가슴속이 답답해서 창문을 닫지 않고 잤더니 외풍에 촉상되어 머리가 몹시 아프니 염려스럽다. 초 8일 맑으나 바람이 요란하였다. 새벽에 송이립들을 당포산으로 내보내어 사슴을 잡아오게 하였다. 우수사와 충청수사가 함께 왔다. 초 9일 맑음. 식후에 산마루에 올라가 모여서 활, 세순을 쐈다. 우수사, 정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였는데 광양원은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저녁나절 비가 왔다. 초 10일 맑음. 공문을 타무선편에 적어보냈다. 날이 늦게 우수사배에 이르러 방답첨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제찰사에 비밀공문이 들어왔다. 보성원이 왔다가 돌아갔다. 11일 맑음. 정수사가 술을 차려가지고 왔다. 우수사도 오고 나간 현감, 방답첨사도 와서 함께 마셨다. 흥량원은 말미를 받고 돌아갔다. 서목남에게도 말미를 주어 함께 나가게 했다.
12일 맑음. 식후에 소비포 만호와 유충신, 김만호들을 불러서 술을 먹였다. 발포 만호가 돌아왔다. 13일 맑음. 새벽에 종한경, 돌쇠, 해돌과 잠오종들이 돌아왔다. 저녁에 종금이, 해돌, 돌쇠들은 돌아가고 양정원도 함께 돌아갔다. 그러나 저녁 후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으니 어떻게들 갔는지 모르겠다. 14일 종일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었다. 홀로 봉창 아래 앉았으니 생각에 천만갈래였다. 순천원이 돌아왔다. 새로 만든 총통은 전쟁의 가장 기묘한 것인 것만 우리 사람들은 그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 온갖 연구를 거듭하여 조총을 만들어내었는데 외총보다 더 잘되어 명나라 사람들이 진중에 와서 시험으로 놓아보고서는 좋다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미 그 묘법을 알았으니 도내에 같은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좋게 싶기로 순찰사, 병사에게 견본을 보내고 또 공문을 돌리도록 했다. 15일 맑음. 9월 16일부터 12월 금음까지 빠졌음.